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뜨거운 열기 속에 전개됐습니다. 오는 6월 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팰리세이드팍 유권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 등을 운행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에게 이민당국의 불심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이민 관련 신청서 처리 기간을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택시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뜨거운 열기 속에 전개됐습니다. 뉴욕시에서 15만여 명이, 워싱턴 DC에서는 8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 전역의 800여 개 지역에서는 총기 참사로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의 생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주도한 총기 규제 촉구 시위,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연예인, 일반 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총기 참사의 재발을 막자는 염원을 한데 모았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15만여 명이 참가했고 워싱턴 DC에서는 8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50만 명이 모였던 위먼스 마치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행진과 총기 참사 생존자들의 연설, 유명 가수들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정치권의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공격용 반자동 소총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와 엄격하고 까다로운 구매 절차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자신들이 유권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인들에게 총기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낙선할 것이라는 날선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오늘 6월 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팰리세이드팍 유권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올해 중간선거에도 많은 수의 한인들이 이미 출사표를 던져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소중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투표 참여를 통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구호지만 아직도 한인들의 투표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표로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들의 힘을 좀 더 참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연방상원의 3분의 1, 연방하원 전체를 뽑고 카운티 프리홀더,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6월 5일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월 1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기존에 등록한 정당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4월 11일까지 당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하는 팰리세이드팍에서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팰팍 유권자협의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팰팍 거주 한인 중 약 198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번 선거에도 이 정도 숫자가 투표에 참여해 준다면 한인 정치인 배출과 정치력 신장을 이룰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6월 선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6월 5일 날 저녁에는 팰팍타운에서 명실상부한 그 한인 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권자협의회는 예비선거 전까지 매주 화목 토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한인 세대를 방문해 한인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 서거 108주년을 맞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회 뉴욕지회는 오늘 오전 베이사이드 KCS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회 김재국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정신이 자손만대 민족의 정신으로 남아 우리 민족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상에 마련된 안중근 의사 영정에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오는 5월 건립 예정인 포틀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트리 지역 고등학생들의 노력 끝에 타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일본 극우단체를 비롯한 반대 세력의 방해를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학생들의 노력에 한인 사회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 내 한인 입양아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한창현 회장과 뉴욕 한인회 전 32대 임원진 일부가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주도했던 포트리 학생단체 유스 오브 카운슬 대표 학생을 만나 기린비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어린 학생들이 조국의 역사를 알고 위안부의 참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아 후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좀 좋은 일이니까, 좋은 뜻이니까 좀 도와주자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 이 좋은 뜻에 우리 학생들의 기린비를 세우는데 많은 참여와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35,000불. 현재까지 유스 오브 카운슬 학생들과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추진위원회가 모금한 금액은 총 24,000여 불로 학생들의 노력이 진정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등지를 운행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에게 이민 당국의 불심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에게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 단속 요원이 뉴욕주 국경 인근을 운행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하고 있다고 시민자유연합 등 이민단체가 밝혔습니다. 뉴욕의 경우 주로 로체스터 지역에서 이 같은 단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는 특히 유색 인종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자유연합은 지난 22일 그레이하운드 버스 업체에 CBP의 단속에 협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그레이하운드사의 CBP 단속 협조는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하운드 측은 이민국이 요청할 경우 버스 내 단속을 허용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그러나 승객들의 권리와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CBP는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 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을 근거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자유연합은 연방법은 국민들의 불법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수정헌법 제4조를 초월할 수 없다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이민 관련 신청서 처리 기간을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서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신속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국은 자동화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웹페이지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시범 운영되는 새로운 웹페이지는 모든 신청서의 자료를 보다 읽기 쉽게 표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자료 수집과 일부 서식에 대한 처리 기간을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이민국은 처리기간 계산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자동화 방식을 이용해 시민권 신청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영주권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 거주 조건 삭제 청원서 등 4가지 신청서를 시범 운영합니다. 새 웹사이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신청한 서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자신의 서류 처리 기간이 더 걸릴 경우 이민국으로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좀 더 빨리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자동화 방식은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이민국에서 처리 기간 자료를 게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6주에서 2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민 관련 서류 신청자나 청원자, 질문자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택시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당초 올해부터 맨하탄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 혼잡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뉴욕 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혼잡세의 전면적인 도입에는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혼잡세 도입 1단계로 택시에 한해서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의회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하원은 현재 맨하탄 96가 남쪽을 출발지로 종착지로 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의 운행당 $2.75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 외 지역에서 출발 도착할 경우에는 운행당 $1의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옐로캡과 그린캡의 경우는 맨하탄 60가 남단인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에서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합니다. 지난해 뉴욕시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그 외에 다른 교통사고 희생자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뉴욕시에서 보행 중 사망자는 101명으로 2016년에 148명에 비해 32%나 감소했다고 시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운전자는 46명에서 57명으로 24% 증가했으며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람은 19명에서 33명으로 무려 74%나 증가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 중 목숨을 잃은 사람도 18명에서 23명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시행한 비전 제로 프로젝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8%, 보행 중 사망자는 45%가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출범시킨 비전 제로 프로젝트는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고 도로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며 차량 진입 제한 구역을 늘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사망은 감소했지만 다른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드블라조 시장은 과속과 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 추가 가동과 처벌 규정 강화, 운전이 위험한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법규 관련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안했습니다. H마트가 경남 통영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명품 수산물 특판전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에서 통영 명품 수산물 특판전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된 판촉 행사는 통영시와 굴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협 등 수산업체가 참여해 통영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미국 현지의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플러스 통영에서는 싱싱한 굴, 멍게, 멸치, 장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그런 아주 청정 해역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미국 동부 지역에 우리 시를 비롯해서 굴수협, 멍게수협, 또 근해통발수협에서 우리 통영에서 나는 싱싱한 수산물들을 우리 이게 H마트에 통영시는 시식 코너와 다양한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한인 사회가 통영의 명특산품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대규모 지진인 빅1이 올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치에 따라 지진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온라인 지도가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은 주민들이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면 단층대 존재 유무, 지질 상태 등 지진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인 EQ잡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EQ잡의 주소를 입력하면 단층대에 속한 지역인지 집안이 약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도에 따라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등 색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존 종이나 PDF 등 제한된 형식으로 제공된 지도와 달리 온라인 지도를 이용해 주민들은 더 쉽고 안전하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시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분석 전문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150여 개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평가한 결과 LA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0위권 안에 속한 미국 내 대도시는 없으며 뉴욕은 LA보다 1% 더 높은 점수를 받아 13위, 미니애폴리스는 26위,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는 3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내 물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소비 경제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는 싱가포르이며 가장 저렴한 도시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각 지역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에 참여한 서명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탄원서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고 국적 이탈 선택권을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 등의 내용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김민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법무부 등의 탄원서를 전달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광석 쉐이크앤고 대표와 진신범 뉴욕 대한체육회 이사장이 미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민자들에게 수여하는 2018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 대표는 세계 최대 헤어 제품 업체 쉐이크앤고의 공동 설립자이자 경영자로서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에 10만 달러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진 이사장은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뉴욕 극동포럼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800파운드에 가까운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플러싱에서 운전 중 정지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경찰에 걸렸고 경찰은 김 씨의 트렁크에서 98파운드의 마리화나를 발견했으며 다음 날 김 씨의 주택 지하실을 수색한 결과 무려 672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또 세탁기 위에서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이 담긴 플라스틱 병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가공육을 제외하는 결의안이 뉴욕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수의 뉴욕시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햄이나 소세지, 치킨 너겟 등 학생들의 소화 비만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공육을 학교 급식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영상 10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영상 3도.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